자, 단원 이름은 이항정리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보면 알겠지만 유형이 6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지? 말 그대로 써져 있는 그대로야. 지금 학년쯤이면은 좀 느끼지 않을까 하지만 수학은 의외로 써져 있는 그 단원의 이야기, 그냥 써져 있는 그 글 단어에 생각보다 문제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힌트를 좀 주는 편이거든. 인수분해. 그렇고 뭐 곱셈 공식도 뭐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그런 느낌인데, 자 쉽게 받아들여 봅시다. 일단 자, 우리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기억할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는 거야. 그걸로 가지 말고 3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세제곱까지 왔어. a 더하기 b의 대제곱. 이건 해본 적은 없지, 그치?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다는 몰라도 최소한 내가 여기까지 정도 해주면은 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그치? 한 번 더 보자. 자, 그럼 그 다음 뭘 것 같아? 개수는 일단 몇? 5? 틀렸어요. 10? 다음 뭘 것 같아? 더하기 5 a, b의 4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그지?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실수한 거죠. 여기는 사실 반절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느낌을 살렸어야 하는데 여기는 대칭인 느낌을 못 살린 느낌이 좀 강해요, 그치? 다시 이쪽 맨 아래쪽 라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a 더하기 b에 대한 거듭제곱의 전체 6제곱을 이야기를 해보자고. 불러봐. 6제곱. 어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 규칙이 그냥 그런 거 같았어? 들은 적이 있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그런 거 같아서? 맞아. 이거 둘이 계속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럼 6 5제곱 b 더하기 15 a의 4제곱 b제곱 더하기 20 a가 3개 b가 3개 15 a가 2개 b가 4개 6 a가 하나 b가 5개 마지막 b가 6개까지. 그치? 그치?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을 쭈루루루루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맨 첫 번째 맨 위에 줄에 a 더하기 b의 1제곱을 그대로 나열을 하면 맨 처음엔 애초에 a 플러스 b의 모양이었겠지. 의미는 없지만, 그치?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보이지, 그치? 자,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리고 문자 형태의 차수는 맨
앞에부터 꽤나 규칙적으로 정리가 돼. 그지? 규칙적으로. 이때 우리가 약간 편의상 그나마 좀 익숙한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을 한번 놓고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보이는 것처럼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런 모양인데 우리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연히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를 전개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해야 돼요. 맞지? 이건 기본이지 뭐. A 더하기 B를 곱한다는 거. 근데 이걸 전개하면은 실제로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A세제곱 나오고 A제곱 B 나오고 A제곱 B 나오고 A제곱 B 나오고 AB제곱 나오고 AB제곱 나오고 AB제곱 나온 다음에 B세제곱이 떡하니 나오는 게 맞지 않아? 그치? 이렇게 쭉 나와서 얘네들은 개수가 몇 개구나 해서 더해서 연산한 결과의 숫자만큼은 여기다가 써주는 거잖아. 그치? 그걸 3A제곱 B 또는 3AB제곱이라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위치에 숫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시작을 한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개수들 A제곱, A세제곱, A네제곱, 5제곱, 6제곱의 개수들은 어차피 1이야. 그치? 이쪽들 라인들도 무조건 1인 건 맞아.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지. 그치? 여기는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보고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A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 결과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됐어도 그냥 전개해서 나오는 거지 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2학년 정도가 됐으면 약간의 일반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 A제곱 B는 바로 어떻게 나온 거냐면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에 A냐 B냐 선택을 하는 거야. 그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여기에서 여기도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여기도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고민을 몇 번 하는 거야? 3번을 한 거야. 그래서 고민 중에 A 한 번, A 한 번, B 한 번 선택해서 얘가 나오고 A 한 번, B 한 번, A 한 번 선택해서 A제곱 B가 또 나오고 B 한 번, A 한 번, A 한 번 선택해서 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셋을 더해주면 뭐가 돼? 3A제곱 B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 더하기 B에 대한 전체 세제곱은 전체 세제곱은 어차피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고 어차피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A 두 번, B 한 번 그리고 뒤쪽은 A 한 번, B 두 번 여기는 B를 세 번 선택하는 걸 쓰이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니 꼭 A를 두 번, 여기서 A를 두 번, B를 한 번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선택의 기회는 어차피 3번으로 정해져 있지. A를 두 번 선택하기로 했지. 그럼 남은 한 번이 A일 가능성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양자택일인 거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나한테 기회는 무조건 3번이 주어진 거고 선택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 거야. 규칙이 그렇지.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A를 두 번 선택했어. 그럼 B가 한 번 선택한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B를 선택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 A 선택하는 얘기만 하자. 네? 자,
그리고 다시 봐봐. 몇 번의 선택 중에? 3번의 선택 중에 A를 몇 번 선택한 거야? 2번을 선택한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A, A, A 순서가 상관없이 3개의 선택 중 2번을 선택한 형태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뒤에는 3번의 선택 중 1번을 선택을 하는 건데 31과 32는 같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의 기회가 뒤쪽에서 바뀌더라도 대칭의 형태로 개수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맨 앞에 있는 A의 세제곱은 사실상 1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3번의 선택 중에 A를 3번을 선택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앞에부터 3C3, 3C2, 3C1 이렇게 정리를 하자니 조금 이제 좀 약간 어밸런스한 느낌이 좀 나. 그래서 그래도 순서대로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들을 보통 하니까 그러지 말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게끔 A의 개수가 아니라 B의 개수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여기는 B를 몇 번 선택했어? 0번. B 0번? 그러니까 B가 0번이라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앞에 이 과정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 A냐 B냐 선택을 3번을 할 거고 3번의 선택 기회 중에 나머지 기회는 무조건 A가 선택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깔려있겠지. 즉 다시 한번 A의 세제곱이니까 B를 0번 선택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즉 A가 3번이 선택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문자 형태들이 어떻게 나열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방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준 것처럼 다시 써볼게요. 방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한번 써보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쓰게 되면 2C0, 2C1, 2C2라고 하는 개수를 쓸 수 있다는 거지. 다음 줄은 3C0, 3C1, 3C2, 3C3이라고 하는 개수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줄은 그냥 그대로 1C0, 1C1 선택의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맨 위에는 그냥 기초수 1만 써주도록 합시다. 원래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쓴다고 생각합시다. 자, 4C0, 4C1, 4C2, 4C3, 4C4 이 형태도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됐죠? 됐죠? 자, 이때 이렇게 생겨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양 잘 봐봐. 자, C가 이렇게 연달아서 쭈루루 약간 기하학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 왼쪽 하단에 있는 N자리의 숫자들 같은 경우는 층이 바뀔 때마다 수가 커져요. 맞지?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R자는 왼쪽 하단으로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갈 때 숫자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공식 3가지를 보여줄 건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익히고 있는 거야. 자, 뭐야? 3C2 더하기 3C3은 무엇과 같아야 돼? 4C3과 같아야 돼. 얘네들이 더하면 가운데에서 내려오기로 약속을 했잖아. 여기까지 됐죠? 자, 일반화 시킬 수 있겠지만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리고 하나 더. (3C0) 더하기 4C1 더하기 5C2 더하기 6C3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5C가 있겠고 여기는 6C3이 있겠지.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여기서 생각을 해봐. 근데 외벽에 있는 NC0은 모두 다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예정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C0이라고 하는 친구의 값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4C0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4C0 더하기 4C1은 뭐라고 할 수 있어?
5C 1이 되겠지. 다시 한번 2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 오른쪽, 그러니까 연달아서 있는 같은 줄에 있는 숫자를 더해주게 되면은 왼쪽 하단 사선 방향으로 더해지면서 넘어가니까 줄바꿈이 되면서 오른쪽 아래 숫자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지. 다시 한번 5C1 더하기 5C1을 정리를 해주면 그대로 내려와서 6C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는 이렇게 왼쪽 외벽에서 오른쪽 하단부로 쭉 해서 더해준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다음 줄에 왼쪽으로 꺾인 값이라고 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럼 그 값은 뭐가 돼? 한 줄이 내려갔으니까 7C가 되겠지. 왼쪽 하단부로 숫자 R쪽이 같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안 됐어? 됐어? 자,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방법의 이유로 만약에 이렇게 더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3C3이 어차피 4C4랑 같거든. 둘이 더하면 여기, 둘이 더하면 여기, 둘이 더하면 여기. 그러면은 쭉 더해준 값이 이렇게 꺾여져서 같다고 할 수 있다. 파스칼의 삼각형의 형태는 한 문제 정도 등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 문제기는 한데 어쨌건 원리, 여기 단원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담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기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 오케이? 자, 이때 그렇다면 이항정리라고 하는 단원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항정리란 무엇을 얘기를 한다. 바로 A 더하기 B를 N제곱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친구를 계산을 해주면 일단 맨 앞에는 A가 N개가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할 예정. 그치? 뭐 이거는 거의 약속된 과정이지. A의 N제곱인 건데 우리는 B를 몇 개 선택했냐로 가보면은 NC0. 그죠? 다음 한 번 더 가볼까요? 그 다음은 한 개를 선택했겠지. A를 N 빼기 1개 선택했고 B를 한 개 선택했겠지.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쭉쭉쭉쭉쭉 정리를 해주게 됐을 때 우리는 중간에 있는 일반항의 형태를 NCR 곱하기 A를 N 빼기 R제곱 B의 R제곱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중간에 있는 R번째의 일반항을 얘기를 한 거고 싹 다 더해준 형태를 표현을 해주려면은 우리가 수열에서 곧 배울 시그마 형태가 필요해요. 본 적은 있지? 그치? R의 값을 0부터 N까지 더해줄 거고 NCR 곱하기 A의 N 빼기 R제곱 B의 R제곱의 형태를 계산한 결과를 우리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외워야 한다기보다는 문제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얘네들 정리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 우선적. 자, 가봅시다. 얘기시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의 형태를 일단 나열을 해보면은 일단 두 개짜리 항의 전개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정리를 어떻게 해주자. mx 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일반항의 항의 형태가 5cr. R개로 잡읍시다. 근데 앞에 있는 항이 어차피 뭐야? mx 제곱이고
뒤에 있는 항은 x분의 1인 거잖아. 아직 차수를 입력 안 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맨 앞에 거를 알개로 가지고 갔어? 그럼 여기가 5 빼기 알개. 여기를 알개로 가져갔어? 그럼 앞에 쪽의 거듭제곱이 5 빼기 r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 방식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딱 지현이 너가 그냥 하기 딱 좋은 느낌. 뭐만 살려? x만 살려봐. 그리고서 앞에 숫자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x의 차수만 그대로 계산을 하면 x의 2r제곱, 여기 안쪽은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x의 2r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r 빼기 5제곱이 되면서 x의 3r 빼기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x의 4제곱을 원하는 거였으니까 r의 값이 몇이어야 돼? 무조건 3이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 그리고 이제 뭐를 해줘? x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에다가 방금 얘기했던 걸 먹여. 그럼 5C3이 됐으니까 5C3은 5C2와 같고요. 5C가 10이니까 10 곱하기 m의 세제곱이 80인 걸 알 수 있겠죠. 만족하는 m의 값은 2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이야. 딱 일반적으로 네가 푸는 느낌의 느낌 나지? 그렇지? 딱 계산해가지고 정리해서 딱 가지고 가는 느낌. 근데 느려 이게. 이게 느려. 어차피 목적은 뭐냐면은 전하 아래값이 3인 걸 찾는 게 목적인 거야. 아래값이 3인 것만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R이 몇인지를 궁금해 하자는 거지. 근데 R이 몇이냐에 따라서 어쨌건 간에 거듭제곱을 했을 때 4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쫓아가자는 건데 두 번째 방식입니다. 약간 야매스러운 느낌이 있어. 두 번째 과정입니다. x 4제곱의 개수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R에다가 0부터 5까지 넣어보는 거야. 0. 그럼 여기 1제곱이고 0제곱하면 5제곱 이거 아니지. 1. 그럼 여기 x제곱 여기는 3개가 깔렸으니까 안 되지. 2. x의 4제곱이 그럼 여기 3개가 깔렸으니까 약분해서 안 되지. x가 뭐밖에 안 나와? 2를 넣었더니 여긴 4제곱 여긴 3제곱이니까 x 하나만 깔리잖아. 3. 넣었더니 여기 6제곱 여기는 제곱이 깔리니까 약분하면 4제곱 맞지? 됐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거를 숫자를 넣어서 정리하는 방식까지. 그런데 두 번째 안을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4였으면은 너무 손해지 않나요? 이런 마음이 들지만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은 대입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줄 알잖아. 누가 이걸 정리해서 계산을 하는데 누가 1부터 넣냐? 그래 보이지 않아? 대충 그냥 얼추 그 정도의 숫자는 보일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숫자를 대입해서 그 값만 찾았으면 넘어가도 돼. 그냥 한 번에 딱 안 보여? 그냥 빨리 후다닥 끄적끄적 계산해버려.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 잘하거든. 대부분들. 근데 여기서들 많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과정. 자, 이번에는 앞에부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내년도 3월 말 정도 되면 이제 3월 26일 날 우리도 이제 3학년들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쯤 되면은 모의고사 내용들은 또 까먹었는데 하고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까먹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딱 나와. 선택 과목이 이제 8문제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문제가 나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까먹었지 뭐. 공부를 안 해서. NCR 곱하기 이거를 까먹었어. 그러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 하나, 어떡하냐? 포기해야지. 포기하는 친구. 둘, 직접 전개하는 친구도 나와. 근데
전개식이라고 했을 때 전개하는 방법을 애초에 배웠거든. 전개하는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그 전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 줄 알잖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할 줄 아는 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정리해주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려고 노력해줘야 되겠지. 자, 원하는 것은 x제곱의 개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개해서 x제곱의 개수를 만들어 주려면 x라고 하는 항과 x가 만나거나 2차 항과 상수가 만나서 x제곱을 만드는 거 말고 방법이 없지 않겠어? 그 딱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시상을 이제 받고 와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여기가.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4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그럼 뭐가 돼요? 4cr 곱하기 x가 r개 x분의 1이 4-r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우리 최대한 연산 쪽으로 가보자 전하. 그러니까 거듭제곱 연산을 해주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앞에부터 계산이 x의 r제곱, x의 r 빼기 4제곱 계산하면 x의 2r 빼기 4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제곱을 만들어내고 싶어? 그럼 r의 값이 몇이어야 돼? 3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개수는 어디서 뽑아옵니까? 개수는 여기 있는 4CR에서 뽑아올 거니까 r에다가 3 들어넣으면은 3 들어가면 4C 3 하면은 4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지? 근데 1차가 들어가려면 얘가 1이려면 몇이어야 돼? r의 값이 2분의 5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2분의 5가 어딨냐? 그치? 그러니까 안 나오는 항도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계산해서 8x의 제곱이 만들어진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저 2개짜리에 대한 거듭 세제곱과 2x 더하기 1의 5제곱이라고 하는 세제곱의 거듭제곱과 5제곱의 거듭제곱을 계산했을 때 x제곱을 만들려면 여기서 상수항이랑 2차 x랑 x 2차랑 상수 이게 나오는 거를 하면 되겠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해. 여기도 지금 NCR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 이쪽도 NCR을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래도 아직 다행인 건 뭐냐면은 양쪽을 4차, 5차, 3차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을 거야. 현 시점에서. 오케이? 잠깐. 자,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맞춰서 만들어주면 돼. 일단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데 가면 보니까 이거 세제곱은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해. 우리가 그냥 2개의 전개 과정을 여기는 그러면은 3x제곱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다시 한번 OCR 2x를 r개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NCR 정리를 한 다음에 r개와 n-r개의 형태가 바뀔 수 있어. 조건에 관계없이. 오케이? 조건에 관계없이 바뀌는 게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1은 이수다 만하거든. 그치? 여기다가 굳이 500의 R을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놓고서 막 여기다가 R개를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유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X제곱이랑 상수항이 만나야 되니까 아래값이 0일 때가 그게 가능하겠죠.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아래값이 1이면은 10x가 되겠고, 아래값이 2가 들어가면은 20x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20 마이너스 160이 되겠고,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6 x 제곱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뒤쪽에 있는 이항 정리의 개수 성질이라고 하는 형태랑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이것까지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정리가 잘 안 되잖아. 뒤에 쪽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솔직히. 그래서 일단 파스칼 삼각형이 어느 정도가 자리가 잡히기는 해줘야 돼. 자, 일단 보여지는 건 뭐예요? C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어. 그치? 근데 왼쪽 하단부의 숫자가 어떻게 생겼어? 1, 2, 3 숫자가 증가하지. 그러면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의심하시면 돼요.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을 맨날 전체적인 버전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들고 다녀야 돼. 딱 요 정도까지. 왜 이만큼이 필요하냐면은 줄바꿈이 되면 숫자가 바뀐다는 것과 왼쪽 하단부로 R쪽의 값의 숫자가 같아진다는 거. 그리고 성질은 어떻게 됐어? 왼쪽 외벽, 오른쪽 외벽부터 시작해서 더했을 때 꺾이는 느낌이 나야 돼.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걸 봤을 때 얘가 아무리 8시 0에서 시작하더라도 위치가 가늠이 돼야 돼. 이 파스칼 삼각형 요만큼 조금 미니 버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럼 1시 0이니까 여기부터 출발. 2시 1, 3시 2 봐봐요.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의 숫자 n과 r이 커지면서 같이 증가를 하니까 쭉 내려와서 6C5가 되겠고, 꺾여지면 뭐가 돼요? 다음 줄이니까 7C. 그리고 왼쪽 하단으로 가니까 숫자는 똑같으니까 7C5가 돼야지. 근데 7C5는 뭐와 같아? 7C2와 같겠고 7C2는 4번이 되겠지. 됐죠? 됐죠? 이때 가보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끊어가지고 조금 이따 연결지으려고 했는데 가지고 가봅시다. 이때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 더하기 x를 n제곱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전개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뭐를 선택 기준으로 잡았어요? x를 선택 기준으로 잡았어요. 1은 어차피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통수학 3에서 배웠던 개념이 살짝 들어가.
x자리에다가 우리가 임의로 1을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전개하는 개념이 일어나. 한 번 더 이번에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이 0이 되면서 이렇게 거듭제곱이 뿔마뿔마가 바뀌면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좀 익숙하죠? 꽤 익숙한 느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형태는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어떻게 알아보셔야 되냐면은 아까 C가 연달아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풀이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근데 지금 자세히 봐봐. NC, NC3 쭈르륵, NCN까지 나열이 되어 있잖아. 그치?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 C가 연달아서 있네. 파스칼의 삼각형.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의 모양이 되려면 왼쪽 하단부의 숫자가 커지면서 내려가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왜냐면 왼쪽 하단의 숫자가 동일하잖아. 이때 사용하기.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얘를 써주는 게 익숙해야 돼. 얘를 C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왔어? 왼쪽 하단이 똑같아? 그럼 이거 1 플러스 x의 n제곱이겠네. NC0, NC1, 1x 땡땡땡 NCN x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됐죠? 그대로 x자리에다 1을 대입을 하면은 2의 n제곱이 nc0, nc1 이렇게 해서 ncn까지 나왔으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자 이때 주의사항 두 가지. 하나, 지금 보여주는 이항계수의 성질은 무조건 nc0부터 시작합니다. 확인해야 돼. 두 번째,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됐죠? 이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 이걸 들고 다닌다는 전제 하에. 들고 다니지 않으면 한 3, 4가지 정도를 체크해야 되지만 저걸 맨날 뽑아줄 수 있어? 왼쪽 하단에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C가 연달아서 있으면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뭐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의 n제곱인데 여기가 nc1부터 시작이잖아. 여기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nc0이 몇이야? 1이죠. 그럼 넘어가면은 2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n의 값이 7일 때가 128이니까 n의 값이 7이어야지 100과 200 사이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지.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나왔죠?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구하는 공식이 나왔네. 일단은 31의 20제곱을 900으로 나눈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원래 치환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모양을 지금부터 우리가 1 플러스 x의 20제곱의 모양으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앞에부터 20C0, 20C1x, 20C2x제곱, 20C3x의 세제곱 쪼르륵 가서 맨 마지막에는 20C20의 x의 20제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맨날 제곱이나 1차에서 끝냈는데 세제곱까지 쓴 것만 해도. 근데 자 봐봐. 요 주어진 이 식의 형태의 x자리에 내가 임의로 30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30을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돼? 31의 20제곱이 되잖아. 그럼 좌변이 일단은 31의 20제곱이 앞에부터 20C0 더하기 30 넣은 게 20C1 곱하기 30, 20C2 곱하기 30의 제곱, 20C3 곱하기 30의 세제곱 이렇게 흘러가서 20C20의 30의 20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20C0은 뭐야?
1이잖아. 그럼 20씩 1은 20이니까 곱하면은 600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9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럼 쉽게 표현을 하면 900으로 묶었을 때의 상황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뒤부터 뭐가 뭐야? 30의 제곱 뭐야? 900이 보이잖아. 그럼 900으로 묶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묶어지겠지. 근데 그 뒤부터는 30의 거듭제곱이 방금의 제곱보다 위쪽으로 거듭제곱이 올라가니까 당연하게 900으로 싹 다 뒤쪽으로 묶이겠지. 그럼 남은 나머지는 앞에 있는 계산을 해준 5번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어떻게 얘기를 하자고 하는지 보이죠? 이거 이쪽 부분 분량은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그마 부분이 붙어 있어서 근데 수업 시간 안에 그게 거기까지 가진 못할 것 같아서 만약에 할 수 있는 문제면 해보고 너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일단 간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